여기서 뭐해요? 냄새나고 보기 흉해. 딸 미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순애의 가슴을 찢었다. 10억이 넘는 돈을 가진 채 더러운 옷을 입고 앉아있던 순애, 자신의 딸에게 쫓겨나는 모멸감에 떨었다. 아주머니, 여긴 그런 사람 오는 데 아니에요. 며느리까지 나서서 소리치자 순애는 고개를 떨구며 일어섰다. 괜찮다. 할미는 괜찮으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평생 사랑했던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 순간 순애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 한 방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적인 마음을 대변했다. 이제 사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도 남겨주세요. 새벽 5시 서울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에서 순애 할머니는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올해로 80살이 된 순애는 평생을 규칙적인 생활로 일관해왔죠. 은행원으로 근무했던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상은 그녀의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또 혼자구나. 순애는 빈 침대를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옆자리가 텅 빈 것이 서운했어요. 침실 한편에는 낡은 서랍장이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순애만이 아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고 여러 권의 은행 통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씩 펼쳐보는 순애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스쳤어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덕분에 모은 돈이었지만 정작 이 돈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첫째 놈은 언제 마지막으로 안부 전화를 했었나? 순애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먼지 쌓인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태수는 사업을 한다며 바쁘다는 핑계로 몇 달째 연락이 없었어요. 딸 미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 때만 의무적으로 찾아와서 용돈 타령이나 하고 가는 게 전부였죠. 내가 이렇게 키운 건 아닌데. 순애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린 자식들을 업고 찍은 오래된 사진 속에서 순애는 젊고 희망찬 모습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자식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친 순애는 평소처럼 동네 산책을 나섰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었지만 마음 한편은 늘 허전했어요. 안녕하세요, 순애 할머니. 동네 아이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순애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정작 자신의 손자, 손녀들은 할머니를 기억하기나 할까 싶어 마음이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다시 서랍장 앞에 앉았습니다. 이 돈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럴까?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느끼는 건 뿌듯함이 아니라 씁쓸함이었어요. 평생을 아끼고 모은 돈이지만 정작 그 돈 때문에 자식들과의 관계가 삐걱거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돈만 밝히는 애들. 정말 내 자식이 맞는 걸까? 순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올 때마다 느끼는 건 반가움보다는 경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언제 용돈을 달라고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순애는 혼자서 소박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과 밥, 그리고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어요. 이렇게 혼자 먹는 밥이 맛있을 리 없지. 하지만 순애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가족끼리 둘러앉아 정답게 식사하는 광고가 나왔는데 순애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어요. 그날 밤 순애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돈은 어떻게 될까? 자식들이 서로 다투며 유산을 나눠 가질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그런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는 게 뭘까?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인 건 아닌데. 순애는 이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월요일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은행에 갈 일이 생겼거든요. 오늘은 중요한 일을 해야겠어. 순애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결심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순애 할머니. 동네 은행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순애는 오랫동안 이 은행을 이용해왔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그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예금을 좀 인출하려고 해요. 순애는 차분하게 말하며 통장 여러 권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이 금액이 정말 다 인출하시는 건가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부 다 인출해 주세요. 순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10억이 넘는 거액이었지만 순애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직원은 지점장까지 불러와서 여러 번 확인했지만 순애의 의지는 굳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시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게. 지점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1시간이 넘게 걸려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순애는 묵직한 검은 가방에 현금을 담고 은행을 나왔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순애는 가방을 꽉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걷는 내내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집에 도착한 순애는 방문을 잠그고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잠시 망설임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자식들의 차가운 태도를 떠올리니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순애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옷가지들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입던 헌 작업복과 구멍이 뚫린 신발, 그리고 오래된 털모자까지요. 이렇게 하면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지. 순애는 거울 앞에 서서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를 일부러 헝클어뜨리고 얼굴에 검댕을 묻혔습니다. 거울 속 모습을 보니 정말로 거리의 노숙자 같았어요. 완벽하군. 순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생을 단정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게 서글펐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어떤 모습일 때 누가 나를 가족이라 부를까? 순애는 작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한번 시험해 봐야지.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아볼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순애는 작은 보따리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물과 약간의 음식, 그리고 신분증 정도였어요. 나머지 돈은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이야. 순애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큰아들 태수의 집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어요. 어떤 이는 동정적인 눈빛으로, 어떤 이는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순애는 마음속으로 쓸쓸히 웃었어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경비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이런 곳에 있으면 안 돼요. 순애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좀 쉬어가려고. 경비 아저씨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빨리 나가세요. 주민들이 불편해해요. 순애는 아들이 사는 동 앞까지 가서 계단에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주민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런 사람이 왜 여기 있지? 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겠어. 순애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뭐해요? 당장 나가세요. 며느리 경희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순애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지만 경희는 순애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 여긴 그런 사람 오는 데 아니에요. 얼른 나가세요. 순애의 마음은 천조각으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넘게 며느리로 지낸 경희가 자신을 이렇게 대하다니. 알겠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나온 아들 태수도 순애를 한번 흘깃 보고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정말 내 자식들이 맞나? 순애는 아파트 단지를 나서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 둘째 딸 미영의 집으로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딸은 다를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말이죠. 순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둘째 딸 미영이 사는 빌라촌으로 향했습니다. 딸은 좀 다르겠지. 마음 한편으로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아들보다는 딸이 더 정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예상되는 결과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미영의 집 앞에 도착한 순애는 문 앞 계단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봤어요. 실례합니다. 조금만 도와주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미영이 장을 보고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애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 딸이 어떻게 나올까? 미영은 계단에 앉아 있는 순애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냄새나고 보기 흉하다. 미영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순애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죄송해요. 잠시만 쉬어가려고. 미영은 코를 막으며 말했어요. 여긴 안 돼요. 다른 데 가세요. 그때 뒤에서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순애의 손자 준호였어요. 12살짜리 준호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이 다급하게 아들을 제지했어요. 준호야, 가까이 가면 안 돼. 더러우니까. 하지만 준호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순애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추우시죠? 괜찮으세요? 순애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 작은 아이만이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괜찮단다. 준호는 자신이 들고 있던 물병을 순애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그리고 저희 집에 오세요. 밖이 추워요. 순애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정말 고맙구나. 미영이 화를 내며 아들을 잡아당겼습니다. 준호야, 당장 들어가. 이상한 사람한테 말 걸면 안 된다고 했잖아. 하지만 준호는 고집을 부렸어요. 엄마, 할머니가 불쌍해요. 우리 집에서 따뜻한 거라도 드시게 해요. 안 돼. 절대 안 돼. 미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괜찮다. 할미는 괜찮으니까 들어가거라. 준호는 마지못해 엄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계속 뒤돌아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순애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다르구나. 준호의 따뜻한 마음이 얼어붙은 순애의 가슴을 조금씩 녹여주고 있었어요. 비록 딸은 자신을 외면했지만 손자만큼은 진짜 가족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순애는 근처 놀이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니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게 노숙자의 삶이구나. 평생을 따뜻한 집에서 지낸 순애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추웠습니다. 그때 또다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엄마 몰래 나온 것 같았어요.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들고 뛰어오는 준호를 보니 순애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엄마가 만든 김치찌개예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준호는 순애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집이 없으세요? 가족은 안 계세요? 순애는 복잡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가족이 있긴 한데 할미를 모르는 것 같구나. 그럼 할머니가 우리 가족이 되세요. 준호의 천진난만한 말에 순애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너 같은 아이가 있어서 할미는 행복하단다. 준호는 자신의 작은 외투까지 벗어 순애에게 걸쳐주었어요. 준호야, 어디 갔어? 멀리서 미영이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아쉬워하며 일어섰어요. 할머니, 내일 또 올게요. 약속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준호가 떠나고 나서 순애는 혼자 벤치에 앉아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이 맛이 내가 딸에게 해준 맛이네. 자신이 미영에게 요리를 가르쳐 준 기억이 떠올랐어요. 딸이 만든 음식이지만 실은 자신의 손맛이었던 거죠.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가 더해졌습니다. 순애는 준호가 준 외투를 꼭 껴안고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 아이만은 정말 다르구나.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도 순애의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약속대로 놀이터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우유와 빵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순애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 덕분에 잘 잤단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씻으세요. 엄마한테 말해볼게요. 준호의 순수한 제안에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단다. 너만 이렇게 신경 써줘도 할미는 충분해. 순애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며칠이 지나면서 준호와 순애의 만남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전에 놀이터에 들러 순애에게 아침을 가져다 주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엄마가 만든 계란말이 가져왔어요. 준호의 밝은 목소리가 순애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상이 오래갈 수는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준호가 평소보다 늦게 나타났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알았어요. 준호의 작은 목소리에 순애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뭘 알았다는 거니? 할머니한테 음식을 갖다 준다는 걸요. 엄마가 엄청 화났어요. 준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단다. 너 때문에 혼나면 안 되니까 이제 오지 마라. 싫어요. 할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순애의 마음도 아팠지만 준호가 엄마와 갈등을 겪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착한 아이는 엄마 말을 잘 들어야 한단다. 그때 멀리서 성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야, 거기서 뭐해? 미영이 화가 난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뒤에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까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순애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당장 우리 아이한테서 떨어져요. 미영이 준호를 자신 뒤로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이 꼬드겨서 뭐 하려는 거예요? 이상한 할머니. 순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딸이 자신을 이상한 할머니라고 부르다니. 경비 아저씨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서 계속 이러시면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며 앞으로 나섰어요. 엄마, 왜 그래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추워서 힘드신데 왜 도와드리면 안 돼요? 닥쳐. 너는 애가 뭘 안다고. 미영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이 손자에게 이렇게 소리치는 모습을 보니 너무 괴로웠습니다. 준호야, 엄마 말을 들어라. 할머니는 사람인데. 추워서 그러는 건데 왜 그래요? 준호가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순애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을 위해 엄마와 싸우고 있다는 게 미안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미영은 준호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자. 다시는 이런 사람한테 가까이 가지 마. 준호는 뒤돌아보며 순애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내일 또 올게요. 하지만 미영이 더 세게 잡아 끌어 결국 멀어져 갔습니다. 순애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괜찮다. 할미는 괜찮으니까.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준 손자마저 빼앗긴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놀이터 벤치에서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정말 내 자식 맞아?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보다 더 매정하구나. 자식들의 차가운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애는 매일 아침 놀이터에서 기다렸지만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게 맞지. 순애는 쓸쓸히 혼자 말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순애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끼니도 거르는 날이 많아졌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저런 사람이 왜 계속 여기 있지? 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겠어. 어느 날 오후 순애가 벤치에서 졸고 있는데 누군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경찰관이 서 있었어요. 할머니,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계속 이러시면 안 됩니다. 순애는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족이나 연락할 곳은 없으세요? 경찰관의 질문에 순애는 잠시 망설였어요. 가족이 있다고 말해야 할까, 없다고 말해야 할까? 없습니다. 결국 순애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해봤자 더 큰 상처만 받을 게 뻔했거든요. 그럼 복지관에서 도움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셔야겠어요. 경찰관은 동정어린 눈빛으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순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놀이터를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니 준호와 함께 보냈던 소중한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만은 정말 달랐는데. 순애는 한숨을 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순애는 길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끝낼까도 생각했지만 아직 확인해보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아이들은 어떨까? 혹시 준호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손자나 손녀가 또 있을까? 순애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일러. 비록 상처받고 지쳤지만 진짜 가족을 찾는 여정을 계속하기로 결심했어요. 순애는 큰아들 태수의 아파트 단지 근처 공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곳에서는 태수의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혹시 다른 손자들은 어떨까? 순애는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드디어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태수의 딸 지은이와 아들 민수가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아이들은 어떨까? 조심스럽게 다가가 봤지만 선뜻 말을 걸기가 어려웠어요. 지은이가 놀이터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쳤을 때였습니다. 순애는 망설이지 않고 다가가 지은이를 도와 일으켰어요. 괜찮니? 많이 다쳤나? 지은이는 순애를 보더니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더러워요. 순애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녀마저 자신을 더럽다고 하다니. 괜찮다.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가거라.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은이는 친구들과 함께 빨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 민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나가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해요. 순애는 놀라서 민수를 바라봤어요. 10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다니. 고맙구나. 착한 아이로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멀리서 경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민수야, 어디 있어? 경희가 아이들을 찾으러 온 것 같았어요. 순애는 재빨리 벤치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또 쫓겨나겠구나. 경희는 놀이터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혹시 이상한 사람 못 봤니? 여기 노숙자가 있다고 하던데. 지은이가 대답했어요. 응, 더러운 할머니가 있었어. 무서웠어. 순애의 가슴이 또다시 찢어졌습니다. 민수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누나가 넘어졌을 때 도와주셨어요. 경희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그런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병균 옮아. 하지만 엄마. 민수가 더 말하려 하자 경희가 제지했습니다. 그만. 다시는 그런 사람한테 말 걸지 마. 순애는 숨어서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절망감에 빠졌어요. 이 아이마저 엄마에게 혼나겠구나. 그날 밤 순애는 공원에서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병균 옮아. 더러워.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순애는 자신이 정말로 더러운 존재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근처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정말 이게 나인가? 거울 속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평생을 단정하게 살았던 자신이 이런 모습이 되다니. 그때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이 순애를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뭐해요? 나가요. 순애는 서둘러 화장실을 나왔어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순애는 다시 벤치로 돌아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경찰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2명의 경찰관이었어요. 할머니, 또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제 정말 다른 곳으로 가셔야겠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죠? 노숙자 쉼터가 있어요. 거기서 도움을 받으시든지. 경찰관의 말에 순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노숙자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 곳에 가야 하나? 순애는 무거운 마음으로 공원을 떠났습니다. 걸어가면서 자꾸만 한강이 생각났어요. 차라리 이 모든 걸 끝내버릴까? 절망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돈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럴까? 한강 다리에 도착한 순애는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억대 예금이 든 가방을 꽉 안고 있었지만 그 돈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정작 사랑은 없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이 뭐가 중요해. 내 자식들도 날 외면하는데. 순애는 난간 너머로 몸을 기울였어요. 아래로 흐르는 강물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나을까?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돌아보니 민수가 혼자 뛰어오고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순애는 깜짝 놀라며 난간에서 물러섰습니다. 너, 어떻게 여기까지? 할머니가 어디 가시는지 궁금해서 따라왔어요.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위험해요. 순애는 민수를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 아이가 자신을 쫓아왔다니. 너, 엄마한테 혼나지 않겠니? 순애의 물음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순애의 마음에 작은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민수는 순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요. 위험한 곳에 있으면 안 돼요. 순애는 민수의 작은 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어둠 속에서 만난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민수는 순애의 손을 꼭 잡고 다리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위험했어요. 다시는 그런 곳에 가면 안 돼요. 순애는 민수의 작은 손에서 전해오는 따뜻함을 느끼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할머니, 배고프시죠? 제가 용돈으로 빵 사드릴게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순애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10살짜리 아이가 자신의 용돈을 내주겠다고 하다니. 아니다. 내 돈은 내가 써라. 하지만 민수는 고집을 부렸어요. 할머니가 더 필요해요. 저는 괜찮아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빵과 우유를 사온 민수를 보며 순애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천사구나. 근처 작은 공원에서 민수와 함께 앉아 빵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할머니, 가족이 정말 없으세요?
민수의 순진한 질문에 순애는 잠시 망설였어요. 있긴 있는데 할미를 모르는 것 같구나. 그럼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되세요. 순애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준호에 이어 민수까지 손자들만은 정말로 다른 것 같았어요. 너 같은 아이가 있어서 할미는 아직 살 수 있단다.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정말 우리 할머니 되는 거예요? 그때 멀리서 경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야, 어디 갔어? 민수는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어떡하지? 엄마가 찾고 있어요. 순애는 민수를 재촉했습니다. 빨리 가거라. 엄마가 걱정하실 거야. 할머니는 어떡해요? 혼자 계시면 안 되는데. 민수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순애는 미소 지었어요. 괜찮단다. 이제 할미는 괜찮을 것 같아. 민수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쉬워하며 떠났지만 다음 날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도시락까지 가져왔어요. 할머니, 이거 엄마 몰래 가져왔어요. 드세요. 순애는 민수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너 때문에 혼나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민수의 말에 순애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아이는 정말로 자신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정말 할미의 자랑이구나.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경희가 민수를 따라와서 둘의 만남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민수야, 당장 그 사람한테서 떨어져. 경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민수가 순애를 감싸며 말했지만 경희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당장 집에 가자. 다시는 이런 사람한테 가까이 가지 마. 순애는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민수야, 엄마 말을 들어라. 경희는 순애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 대체 뭐예요? 우리 아이한테 계속 접근해서 뭐 하려는 거예요? 순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찰 불러야겠어요. 이건 명백한 아동 유괴 시도예요. 경희의 말에 순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손자를 유괴하려 한다고 생각하다니.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경희는 이미 전화기를 꺼내고 있었어요. 민수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가 무서워서 울 때도 달래주시고 배고플 때도 같이 나눠 드시고. 하지만 경희는 민수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곧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신고 접수했는데요. 무슨 일인가요? 경희가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관들은 순애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할머니, 이 아이와 무슨 관계세요?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만났을 뿐이에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민수가 계속 항변했지만 어른들은 아이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순애는 파출소까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민수야, 고마웠단다. 너 덕분에 할미가 살 수 있었어.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순애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인가? 자신의 선의가 오해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손자들의 순수한 마음만이 자신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는데 그마저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되었지만 순애는 자신이 민수의 할머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 대신 그냥 연고 없는 노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훈방 조치로 풀려났지만 순애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파출소를 나서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피는 속일 수 없다더니 정말 그런가? 손자들만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자신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한적한 골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자신을 위해 울어준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래도 그 아이만은 진심이었어. 작은 위안을 삼으며 순애는 긴 밤을 견뎠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순애는 가방 속 돈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실험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도 며느리도 세상 사람들도 모두 자신을 외면했어요. 오직 순수한 손자들만이 자신에게 따뜻함을 보여주었지만 그것조차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순애는 며칠 더 거리를 떠돌다가 결국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을 내야겠어. 더 이상 이런 생활을 지속할 수도 지켜볼 수도 없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순애는 집으로 돌아가 깨끗이 씻고 평상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며칠 전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단정한 할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구나. 순애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큰아들 태수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태수야, 엄마야.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태수는 의외라는 듯 말했어요. 엄마, 갑자기 왜요? 바쁜데. 바쁘든 말든 와야 한다. 미영이도 불러라. 이어서 딸 미영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미영아, 오늘 저녁 7시에 엄마 집으로 와라. 온 가족이 모여야 할 일이 있다. 미영도 귀찮다는 투로 말했어요. 엄마, 준호 학원 데려다 줘야 하는데. 그 아이도 데려와. 모두 와야 한다. 저녁 7시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태수와 경희, 그리고 지은이와 민수, 미영과 준호까지 모두 모였어요. 오랜만에 모인 가족 모임이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엄마, 무슨 급한 일이에요? 태수가 시계를 보며 물었어요. 순애는 거실 중앙에 낡은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족들은 그 보따리를 의아하게 바라봤어요. 뭐예요, 그거? 미영이 물었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서 은행 통장 여러 권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죠? 경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순애는 통장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어요. 이게 내가 평생 모은 돈이다. 가족들은 통장을 들여다보더니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10억이 넘는다. 순애의 말에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태수와 미영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며느리 경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돈이? 태수가 떠듬거리며 물었어요. 순애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절약해서 모은 돈이다.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너희 아버지 없이 혼자 너희를 키우면서도 한 푼, 두 푼 모은 거야. 가족들의 표정이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이런 중요한 얘기를 이제야 하세요? 미영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하실 거예요? 태수도 덩달아 관심을 보였어요. 엄마, 이 돈 어떻게 관리하세요? 은행에 맡겨두면 위험해요. 순애는 가족들의 변한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돈 얘기가 나오자마자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다. 순애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돈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 생각이다. 네? 뭐라고요? 태수와 미영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경희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자식들이 물려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안 준다는 거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태수도 불만스러워했어요. 순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정말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구나. 가족들은 순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순애는 천천히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내가 노숙자 행세를 하고 너희를 찾아갔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경희가 떠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너희 집 앞에 갔었어. 태수 내 아파트 앞에도, 미영이 내 빌라 앞에도. 순애의 말에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때 그 사람이? 맞다. 그게 바로 나였다.
순애의 확인에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희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태수와 미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 왜 그런 짓을?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일 때 너희가 나를 가족이라고 부를지 궁금했다. 순애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너희는 모두 나를 외면했어. 심지어 경찰에까지 신고했지. 태수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엄마,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였어요. 알았다면 뭘 어쨌겠냐? 순애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돈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달랐겠지. 하지만 그게 진짜 가족이냐? 순애는 준호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달랐어. 준호도 민수도 할머니가 아무것도 없어도 따뜻하게 대해줬다. 진짜 가족의 마음을 보여줬어. 두 아이는 순애의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결정했다. 순애가 최종 선언을 했습니다. 이 돈은 준호와 민수의 교육비로 쓰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에 쓸 것이다. 너희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 방아는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태수와 미영은 엄마의 선언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순애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내 진짜 가족은 끝까지 나를 외면하지 않은 아이들이다. 순애의 선언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수와 미영은 계속해서 어머니를 찾아와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순애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엄마 자식이잖아요. 미영이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자식이라고 하는구나. 순애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내가 노숙자였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식 타령이냐? 태수도 무릎을 꿇고 사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순애에게는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용서는 하겠다. 하지만 이 결정은 바꾸지 않겠어. 순애는 단호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더러운 거지라고 부르던 자식들이 돈 때문에 갑자기 달라진 모습이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준호와 민수는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였다는 사실을 알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우리 할머니였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애는 두 손자를 불러 앉혔습니다. 그래, 할미가 너희들의 친할머니란다. 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났어요? 민수도 궁금해했습니다. 순애는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설명했어요. 할미는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고 싶었단다. 돈이 있어서 좋아하는 가족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할미를 사랑하는 가족인지. 두 아이는 순애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지만 할머니의 슬픈 표정은 읽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는 할머니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할머니니까 좋은 거예요. 준호의 순수한 말에 순애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너희 덕분에 할미가 살 수 있었단다. 순애는 두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너희가 없었다면 할미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 수 있어요? 순애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순애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였어요. 재산의 대부분은 두 손자의 교육신탁 기금으로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순애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만들고 싶습니다. 순애의 말에 변호사가 놀랐어요. 좋은 뜻이시네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처럼 자식은 있지만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한 곳을 만들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준호와 민수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같이 살까? 두 아이는 기뻐서 뛸 듯이 좋아했어요. 정말요? 엄마가 허락할까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미영과 경희를 불러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다.
물론 너희가 보고 싶을 때는 언제든 만날 수 있어. 미영과 경희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순애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다. 순애가 말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는 일체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돈 때문에 아이들을 망치는 일은 없을 거다.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정말 우리를 용서 못 하시는 거예요? 용서는 했다고 했잖니. 순애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신뢰는 다시 쌓아가야 하는 거 아니겠니?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몇 개월이 지난 후 순애는 준호, 민수와 함께 작은 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할머니와 함께 사는 것을 무척 좋아했어요. 할머니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순애가 설립한 외로운 어르신 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자식은 있지만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돌보는 공간이었어요. 저도 자식들이 있지만 이렇게 외로웠는데 여기 와서 많이 좋아졌어요. 한 어르신의 말에 순애는 뿌듯해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노숙자인 줄 알았던 할머니가 사실 억대 자산가였다는 이야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순애 할머니가 그런 분이었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순애에게 중요한 건 그런 평가가 아니었어요. 태수와 미영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기회는 지나간 뒤였습니다. 그들은 가끔 어머니를 찾아뵈었지만 예전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엄마가 우리를 정말 실망하셨구나. 태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애는 준호와 민수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순애는 두 손자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응, 정말 행복하단다. 할머니가 우리를 시험한 것도 이제는 이해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뭔지 알고 싶으셨던 거죠?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사랑 없는 부유함은 공허할 뿐이야. 할미는 너희와 함께하는 이 따뜻함이 가장 소중하단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애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손자들이 이렇게 착하게 컸어요. 돌아가신 남편에게 속삭이듯 말하며 순애는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에 감사했어요. 내 마지막은 이렇게 따뜻함 속에서 맞이하고 싶구나. 순애의 미소는 오랜 세월의 고통을 씻어내듯 잔잔했습니다. 진짜 가족을 찾은 순애에게 이제 남은 시간들은 모두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